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숨이 가쁘신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졸리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나 수면 부족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멎는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7세 박태준 어르신께서 아침마다 숨이 가빠 고생하시다가 수면무호흡증을 발견하고 치료받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을 자는데 오히려 숨이 가쁜 이유,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7입니다. 이름은 박태준이라고 하고요. 광주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아침에 숨이 가빠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게 수면 중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60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숨이 가쁜 거예요.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 마치 달리기를 하고 온 것처럼 숨이 찼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숨이 가빴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했어요. 밤새 잔 것 같은데 전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제가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골고 중간중간 숨을 안 쉰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자다가 숨 멎는 거 알아요? 정말 무서워요. 한참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을 몰아쉬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잠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코를 고는 건 알고 있었어요. 평생 코를 골았거든요. 그런데 숨이 멎는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코 고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숨을 정말 안 쉬어요. 한 10초, 20초씩 안 쉬다가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숨 멎으면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말했더니 아내가 그게 문제예요. 밤새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숨이 가쁜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해요 하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코 고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다른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낮에 정말 졸렸어요. TV를 보다가도 잠이 들고 책을 읽다가도 잠이 들고 심지어 앉아 있다가도 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졸음이 쏟아져서 친구들이 태준아, 너 요즘 왜 그래? 맨날 졸아 하고 걱정했어요. 저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밤에 7, 8시간은 잤거든요. 그런데도 낮에 졸린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머리가 정말 아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렸어요. 마치 숙취가 있을 때처럼요. 그런데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도 그랬습니다. 목도 자주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건조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건조하더라고요. 체중도 계속 늘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5년 사이에 10kg가 쪘어요. 키가 168cm인데 몸무게가 78kg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심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이 너무 가빠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누워서 한참을 숨을 헐떡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저는 잠깐만 숨 좀 쉬게 해줘 하고 말했습니다. 한 10분쯤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 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병원에 갔습니다. 순환기내과에 가서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가빠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낮에는 정말 졸려요. 아내 말로는 제가 자면서 숨을 안 쉰대요 하고요. 선생님이 제 말을 듣고 그 증상들이 전형적인 수면무호흡증 증상입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수면무호흡증이요? 그게 뭔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건 자는 동안 숨 쉬는 길이 막혀서 숨을 안 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뇌와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그게 반복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럼 그게 심각한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네, 치료 안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기본 검사를 받고 수면다원 검사 예약을 했어요. 수면다원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서 하룻밤 자면서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검사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입원했습니다. 저녁에 병원에 가서 몸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붙였어요. 머리, 가슴, 다리, 손가락에 센서를 붙이고 코에도 뭔가를 끼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센서를 많이 붙이고 어떻게 자나 싶었는데 막상 누우니까 금방 잠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1시간에 40번 정도 숨을 안 쉬셨어요. 이게 중증 수면무호흡증입니다 하고요. 저는 1시간에 40번이요? 그럼 1분에 한 번꼴로 숨을 안 쉰 거예요? 하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네, 맞아요. 그리고 한 번 숨 멎을 때마다 30초에서 1분 정도 안 쉬셨어요. 그러니까 밤새 산소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여기 보세요. 정상이 95% 이상인데 박 선생님은 80%까지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밤새 숨을 제대로 못 쉬었구나. 그래서 아침에 숨이 가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이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양압기라는 기계를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CPAP라고 하는데 자는 동안 마스크를 쓰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기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체중이 늘면 목 주변에 지방이 쌓여서 기도가 더 좁아집니다. 10kg만 빼도 증상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똑바로 누우면 혀가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는데 옆으로 누우면 그게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술을 끊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소주 반병 정도씩 마셨거든요. 선생님이 술을 마시면 목 근육이 이완돼서 기도가 더 쉽게 막혀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하고 강조하셨어요. 그날 양압기를 처방받았습니다. 기계를 빌려서 집에 가져갔어요. 그날 밤부터 바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써보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게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답답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썼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숨이 안 가빴어요. 처음으로 개운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상쾌함이었어요. 아내가 여보, 어젯밤에 코 안 골았어요. 정말 조용하게 잤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기했어요. 평생 코를 골았는데 양압기를 쓰니까 코도 안 골고 숨도 안 먹고 정말 신기한 기계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개운했고 낮에 졸음도 확 줄었습니다.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불편해서 중간에 뗄 때가 있었어요. 자다가 답답해서 무의식 중에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또 숨이 가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한 달 정도는 힘들어도 계속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익숙해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계속 썼어요. 답답해도 참고 불편해도 참고 계속 썼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체중 감량도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밤양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끊고 채소 위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완전히 끊었어요. 술 끊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매일 마셨는데 갑자기 끊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목숨이 중요해요. 술이 중요해요? 하고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참고 끊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수월해지더라고요. 2달이 지나니까 체중이 5kg가 빠졌습니다. 78kg에서 73kg로 줄어든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숨쉬기도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양압기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예전에는 1시간에 40번 숨이 멎었는데 이제는 5번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3달이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체중도 줄었고 양압기도 잘 쓰시고 데이터도 완벽해요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았는데 양압기를 쓰고 자니까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으로 유지됐어요. 선생님이 이제는 밤새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어요. 뇌와 심장이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정말 일상생활이 편해졌습니다. 낮에 전혀 졸리지 않았고 머리도 맑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친구들이 태준아, 너 요즘 완전 딴 사람 됐어. 표정도 밝아지고 활기차 보여하고 말했습니다. 5달째에는 체중이 8kg가 빠져서 70kg가 됐어요. 목표 체중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선생님이 2kg만 더 빼면 완벽해요. 그러면 양압기 압력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하고 하셨어요. 6달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기차고 밤에 편하게 자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아침에 숨이 가쁜 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수면 중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크니까 꼭 검사를 받아야 해요. 둘째, 코 고는 것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질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숨을 멎는다면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 낮에 졸린 것도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밤새 산소가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합니다. 넷째, 양압기가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적응하면 정말 좋습니다. 제 삶을 바꿔놓은 기계예요. 다섯째, 체중 감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10kg만 빼도 증상이 훨씬 좋아집니다. 목 주변 지방이 줄어들면 기도가 넓어져요. 여섯째, 술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술이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저도 술을 끊으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일곱째, 옆으로 누워 자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누우면 증상이 더 심해지니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여덟째,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압기 데이터를 확인하고
압력을 조절하고 그래야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아홉째, 가족의 관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말해줘서 알게 됐어요.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은 본인이 모르니까 가족이 지켜봐줘야 합니다. 10번째, 치료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면무호흡증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좋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양압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밤 마스크를 쓰고 자는 게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었어요. 안 쓰면 오히려 불안할 정도예요. 그리고 체중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68kg까지 빠져서 목표 체중에 도달했고 지금도 그 체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도 좋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아침에 숨이 가쁘신가요?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신가요? 낮에 정말 졸리신가요? 가족이 코 골고 숨 멎는다고 하시나요?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면무호흡증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고 체중이 늘면 잘 생깁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양압기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체중 관리를 하세요. 10kg만 빼도 증상이 훨씬 좋아집니다. 술을 끊으세요. 술이 수면무호흡을 악화시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보세요. 똑바로 누우는 것보다 증상이 덜합니다. 양압기를 처방받으면 꾸준히 쓰세요. 처음엔 불편해도 한 달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저는 67이지만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60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고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아침에 숨이 가쁜 건 수면 중 산소 부족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건강한 수면, 개운한 아침, 활기찬 하루,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밤에 편안하게, 아침에 상쾌하게, 낮에 활기차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 박태준 어르신께서 아침마다 숨이 가쁘고 낮에 졸리던 증상으로 수면무호흡증을 발견하고 양압기 치료와 체중 감량으로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가쁜 것은 수면 중 산소 부족의 신호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양압기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을 멎는다면 병원에 가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체중 관리, 금주, 옆으로 누워 자기를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숨이 찰 때 다리까지 무거웠던 사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